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나만의 독립적인 관점, 그리고 그 관점을 갖기 위한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뉴스를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팔고 하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네. 이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관점을 갖기 위해서 가장 배우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전 워렌 버핏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주영 의장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간단한 재테크 얘기가 아니라 그 이제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어떤 그 큰 그림을 지금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시는데 안 가본 길을 어찌 보면 예측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상상력을 뛰어넘는 내용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공감이 되시는 분도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결국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돈도 벌어야 되고 재테크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에 시대가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 같은 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주제고요. 이 장표를 보여드릴게요. 투자가는 독립적 관점과 자신만의 원칙을 지녀야 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이거를 막 혼돈될 때마다 그냥 씁니다. 네, 진짜 피부에다 각인할 하고 싶을 정도로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나만의 독립적인 관점, 그리고 그 관점을 갖기 위한 나만의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뉴스를 보고 가슴이 콩닥콩닥 한다?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 팔고 하면서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원칙이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된다. 그러면 이 관점을 갖기 위해서 가장 배우기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전 워렌 버핏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워렌 버핏은 그러면 혼자 이 모든 것을 다 터득했을까? 절대 아니거든요. 워렌 버핏도 그냥 유한한 하나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수십 년 동안 원칙을 계속 진화시키고 시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말 시장을 이기는 그 장기적인 수익을 만들었을까라고 보면 거대한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 근데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건 수익의 스노우볼이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인간관계의 스노우볼이에요. 비즈니스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장표에서 보겠습니다. 워렌 버핏은 어떤 인간관계에 이 스노볼을 눈덩이처럼 키웠나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아빠겠죠. 하워드 버핏은 증권 중개인이었습니다. 증권사 직원, 주식 중개를 하던 분이니까 주식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죠. 그러다가 이제 정치적 성향이 좀 뚜렷하셔서 의원을 해서 하원 의원을 4번을 하면서 정치인으로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건데, 그 워렌 버핏이 10살짜리 아들을 손잡고 월스트리트를 갔대요. 가서 이 객장의 흥분, 이 자본시장의 이 꿈틀거림, 이거를 느껴봐. 그러고 나서 당시 골드만삭스의 임원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그래도 뭐 나름 영향력이 있으니까 30분만 시간 내줘서 우리 아들한테 좀 덕담 좀 해주세요 하니까, 그 골드만삭스 임원이면 사무실도 멋지고 하니까 사무실에 위스키가 있고 시가가 있고 사무실에서 그거는 이제 뭐 좀 자유로운 사람만, 능력 있는 사람만 그걸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와, 이게 월가에서 좀 성공을 하면 저런 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구나 하는, 멋있다라는 동경을 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견학을 월스트리트를 갔다가 와서 죽어라. 원래 독서를 많이 하는데 책을 그다음부터는 투자, 돈 버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책만 읽은 거예요. 탐독을.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1000가지 법칙이라는 그 책을 완전 통달을 합니다. 암송을 해서 나는 20대에 백만장자가 돼서 파이어족이 돼야지, 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파이어족 1세대입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생각 많이 못해요. 그리고 이분이 젊었을 때, 어렸을 때 10대 때 뭘 했냐면 핀볼 임대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10대 때 알 수 있는 건 핀볼 정도는 확실히 아니까. 그래서 핀볼을 수리를 잘하는 또래 중학교 친구를 섭외를 해서, 내가 핀볼을 기계를 싸게 사올 테니 너가 수리를 해서 이 고장난 중고 핀볼 기계를 우리 동네 펍이나 이런 빌려주자. 이발소 이런 데 남자들 많이 가는 데다가 빌려다 놓고, 그 점주분하고 5대5 뿜빠이 하면은 우리가 그 임대료 이런 거 안 내도 상관없으니까 이거는 위험이 없다 하고 그 친구를 이제 기술자로 쓴 거죠. 너무 장사가 잘 돼서 회사를 설립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 회사를 몇천 불에 그 은퇴하신 퇴역 그 군인한테 팔아요. 인생 첫 번째 엑시트를 한 거죠.
중학생 때. 중학생 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은 분들이 모르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애플 투자한 것보다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네. 중학생이 이건 제정신이야. 근데 그걸 또 냅뒀대요. 하워드 버핏 아빠가.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워드 버핏이라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창업가 정신, 자본가. 너는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뭐 근면성실하게 뭐 개근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상하다고 했겠죠. 쟤는 뭐 중학교에서 자기소개하라고 하면 뭐 토지도 임대하고 있고 핀볼 사업도 하는 사업가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대요. 선생님들이 저게 지금 허언증인가 이랬겠죠. 예. 메인 포인트는 자기가 노동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위험 부담을 크게 안 합니다. 재고를 지려고 안 하고 저렴하게 거의 무위험으로 사와서 마진을 많이 붙여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안전마진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계속 중고등학교 때 학습을 하는 거죠. 사업을 통해서. 이제 하워드 버핏 다음에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분을 만나죠. 이분은 어떻게 만나냐? 대학원 낙방의 결과입니다. 워렌 버핏이 진짜 16살인가에 그 와튼 스쿨 입학할 정도로 수재였어요. 그러면 뭐 졸업해도 몇 살 안 되잖아요. 20살? 대학원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하버드에다가. 난 똑똑하고 잘 나가니까 똑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나 봐요. 자기는 여태까지 실패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더 절치부심하는 마음으로 투자 서적을 좀 전문적인 교수님들이 쓴 책을 막 봤대요. 봤더니 딱 꽂힌 책이 현명한 투자자. 저자 벤자민 그레이엄. 이 책은 되게 오래전에 쓴 것 같다. 이 저자는 죽었겠구나 하고 나서 돌아가신 분의 책을 읽고 있다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봤더니 콜롬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현직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 워렌 버핏인데요. 쓰신 책 잘 봤고요.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네요. 제가 이 책 정말 빡세게 읽었는데 슬하해서 제가 공부하고 싶습니다. 또 웃긴 건 그렇게 또 어떻게 보면 위트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좀 무례한 편지를 보낸 워렌 버핏을 또 입학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1년에 몇 명 안 뽑는 정말 소수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워렌 버핏은 역대급 제일 어린 친구였는데 벤자민 그레이엄 교수님이 당대에 진짜 제일 유명했던 이제 재무학 뭐 완전 레전드죠. 워렌 버핏 한 명만 보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학생들이 그랬대요. 수업을 둘이서 하나? 그 벤자민 그레이엄이 이거 내 책에 어디 있었는데 하면 78페이지 세 번째 문단에 있습니다를 워렌 버핏이 알려줬대요.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고 가치 투자의 본질을 알려줬죠. 그래서 무조건 싸게 사라, 잃지 마라 이걸 알려준 게 벤자민 그레이엄입니다. 그래서 싸게 사고 잃지 않는 투자를 엄청 잘하죠. 이게 버핏의 1.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싸게 사요. 싸게 살 회사는 좋은 회사, 위대한 회사, 엄청난 브랜드 가치를 갖고 애플 같은 회사가 싼 주식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비싸요. 네, 그렇죠. 네, 싸지지 않잖아요. 애플 같은 회사, 코카콜라 같은 회사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아주 싼 주식만 사거든요. PBR 0.5 막 이런 거. 그래서 워렌 버핏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철학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망해가기 직전에 회사를 투자해서 살려놓던가 망해도 상관없어. 망하면 청산하지 뭐. 사지분할해서 땅 팔고 기계 팔고 뭐 하고 해가지고 현금 챙겨서 청산에 배분을 하지 뭐. 마치 악덕 프라이빗 에쿼티 사모펀드가 기업들 인수해놓고서 나몰라라 하고 돈 빼가는 거랑 똑같죠. 월가의 승냥이 같은 역할을 똑같이 했던 겁니다. 워렌 버핏도 그런 잔인무도한 자본가의 모습이 있었다. 초기에는. 그러나 누구를 만납니까? 찰리 먼거를 만납니다. 네. 네.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 싼 주식을 너무 그렇게 찾아다니면 인생이 힘들어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욕을 먹어.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람을 잃어. 너는 그렇게 투자하면 창업자랑 2년, 3년, 5년을 함께 가는데 그 사람하고 헤어지고 그 사람하고 영영 안 보고 싶어? 그런데 벤자민 그레이엄 말씀대로 따라가다 보면 관계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애매하잖아요? 기업 회생 보냅시다. 이러면 창업자는 울 거 아니에요. 내가 20년 동안 이룬 회사를 어떻게 임직원들은 다 잘리고 어떻게 됩니까? 버크셔 해더웨이가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찰리 먼걸 안 만났으면 버크셔 해더웨이 실적 꼬꾸라지면 분할해서 청산시켰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걸 안 했죠. 그걸 안 하고 거기다 거꾸로 살을 붙이기 시작했죠. 가장 최악의 투자 중에 하나가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회고를 합니다. 왜냐하면 방직 산업이 그렇게 몰락할지 모르고 벤자민 그레이엄 말대로 따르다가 내 꾀에 내가 넘어갔다.
그래서 찰리 먼거가 계속 옆에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일단은 그래도 과거에 벌어놓은 현금이랑 야금야금 줄긴 하지만 여전히 현금을 벌고 있으면 이 돈으로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도 계속 좋을 만한 위대한 산업을 투자를 하자. 그 산업이 보험이었어요. 보험 산업에 투자를 하면 뭐가 좋냐? 보험 산업에서는 계속 보험료를 사람들이 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1년 후에 가져가는 예금이 아니라 생명보험이라고 하면 20년, 30년 후 언젠가 아주 먼 훗날이잖아요. 그럼 그 오랜 기간 동안 나는 이자 없이 굴릴 수 있는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버크셔 해더웨이 입장에서는 이자가 제로인 투자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계속 생긴 겁니다. 그 돈으로 브랜드들을 인수하죠. 그래서 자, 요 장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노우볼, 자산의 스노우볼이거든요. 여러분이 관심 많은 자산의 스노우볼. 보험사라는 단단한 스노우볼의 이 가운데 뭉쳐놓은 겁니다. 이게 단단해야 돼요. 다른 눈을 막 끌어모을 정도로 단단해야 돼요. 중력이 느껴질 정도로. 그게 뭐냐? 이자가 여기는 0을 넘어서 마이너스 이자. 남의 돈을 빌려 쓰는데 내가 돈을 받아요. 마이너스 3%.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보험사가 영업을 더 잘하면 그건 영업이익률이 생기죠. 그럼 돈도 공짜로 쓰는데 이익이 생기잖아요. 마이너스 이자잖아요. 네. 그래서 보험사가 투자를 잘했어요. 투자를 잘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용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이 보험사는 더 신용 등급이 우량한 회사야. 현금도 많고 자산에 보니까 코카콜라도 있고 시즈캔드도 있고 막 엄청난 회사가 있는데 야, 얘는 현금이 늘고 또 늘고 또 늘어. 그러면 신용도 올라가죠. 신규 가입하려는 분들이 신용도가 낮은 데를 좋아하겠습니까? 높은 데를 좋아하겠습니까? 신용도가 높은 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보험사 영업이 또 잘 되겠죠. 영업이 잘 돼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면 이자율은 또 마이너스가 더 올라가죠. 그럼 나는 돈을 벌면서 남의 돈을 쓰는 거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눈덩이가 계속 이렇게 붙는 겁니다. 이 스노우볼이 맨 시작은 이 보험사의 유휴현금에서 시작하는데 그 유휴현금을 우리는 플로트라고 합니다. 이 플로트라는 개념이 워렌 버핏의 자산 증식의 가장 핵심적인 열쇠라고 보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럼 나는 보험사 인수를 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시면 현금이 늘어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해야 돼요. 월급을 늘리든 월급 이외에 다른 수입들이 블로그를 올리고 유튜브를 해서 거기서 부수익이 20만 원, 50만 원씩 더 들어오든 뭘 하든 자신의 노력과 시간에 대비해서 똑같은 시간을 들였을 때 더 많은 매출이 나와야 돼. 더 많은 소득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가게 운영에 필요한 애들 학자금 뭐 학원 보내고 남는 금액이 더 많아지죠. 이 남는 금액이 더 많아져야 돼요. 투자 재원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는 과정에서 더 많은 투자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면 그래요. 지금 폭락하고 사람들 공포에 질렸으니까 이제 투자하면 됩니다 하면 이럴 때는 꼭 투자할 돈이 없네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안 쓰시면 돼요. 안 쓰시면. 식비 줄이고 못 줄여고 어떻게 해서든 방법을 만들어 보세요. 알바를 하든. 워렌 버핏은 그런 투지가 있었어요. 그 신문 돌리고 별짓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아무것도 자기는 행동의 변화도 없이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거든요. 나만의 플롯은 무엇인가 생각을 꼭 하셔야 되고, 없으면 말이 안 된다.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노력으로 덜 자고 덜 비싼 거 먹고 커피를 먹더라도 1,500원짜리 커피를 마시고, 아니면 봉지 커피 잘 제조해서 먹고, 아끼고 아껴서 그런 거 다 쓰고 하다 보면 투자할 돈이 없어요. 아끼면은 투자할 돈이 생겨요. 50만 원이라도. 그럼 그걸 투자를 계속 늘려갔을 때 나의 플롯이 절약을 통해서든 추가적인 나의 소득을 통해서든 늘어나고 나의 자산의 스노볼이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좀 정확해서 말씀드리면 이 투자의 원칙의 핵심에는 4가지 스노볼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사람의 스노볼, 자산의 스노볼, 지식의 스노볼, 기업의 스노볼. 여러분 입장에서는 투자한 포트폴리오겠죠. 자, 사람의 스노볼을 제일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뭐 그레이엄, 찰리 먼거 말고도 정말 많은 사람의 스노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스노볼이 돌아간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나한테 왜 오겠어요? 나한테 배울 게 있고 얻을 게 있으니까 오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되냐? 지식의 스노우볼을 돌려야 돼요. 이건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나 혼자 열심히 나의 공부를 하는 거죠. 나의 학습을 하고, 나의 학습을 한 건 가만히 이렇게 안고 있으면 아무도 안 오겠죠. 향기가 안 나니까.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막 열심히 나눠줘 봐요. 이게 미천하든 뭐가 됐든 그냥 간단한 책 리뷰가 되고 서평이 되고 뭐 유튜브 영상을 보고 요약을 한 거가 됐든 뭐가 됐든 지식을 계속 축적하고 쌓아 나가고 그거를 공유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초기에는 돈이 없었어요.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고 다녔어요. 강의를 하는데 말주변이 없으니까 그 데일 카네기의 리더십 이런 거
뭐 어떻게 하면 말 잘하는지 이런 거를 돈 내고 강의를 듣고 강연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가 안 됐으면 뭐 됐을까 했으면 교사가 됐을 거래요. 자기 말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만큼 지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에 이 지식의 궤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 사람들한테 내가 윤리적으로 행동을 꾸준하게 원칙대로 하면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럼 이 지식과 사람들이 있으면 자산이 늘어나요. 이건 진짜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좋은 사람과 나에게 충분한 지식이 축적이 되면 자산이 늘어납니다. 하루 만에 영상 하나 보고 찍어준 주식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는 금방 무너져요. 근데 3년, 5년, 만 시간에 걸쳐서 주변에 좋은 독서 토론 모임이나 회사 안에서도 어떤 토론할 수 있는 좋은 분들하고 만나서 뭐 직장 상사 욕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 저렇게 생각해. 건설적인 토론을 하는 거를 3년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자산이 늘어납니다. 수익률이 올라갑니다.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이 네 바퀴가 돌아갑니다. 그게 당장은 500만 원,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10년을 하면 수십억이 됩니다. 전 주변에 그런 분들 많고 저도 20년 동안 그런 원칙을 조금 굴려봤어요. 근데 이제는 좀 저희 회사도 규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네 바퀴가 잘 굴러가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워렌 버핏이 알려준 정답집니다. 되게 답답해 보이죠.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요. 워렌 버핏은 60 이후에 축적한 그 워렌 버핏의 자산이 95% 이상입니다. 1년, 2년 안에 파이어 할 생각하면 금방 다칩니다. 10년, 20년, 30년 동안 나는 이거를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스노볼을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거꾸로 자산의 스노볼이 결과적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자산 증식 속에서 좋은 친구들도 얻고 좋은 지식도 얻고 이렇게 되는 선순환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오늘 얘기를 이제 관통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혼자서도 어느 정도도 가능한 거죠.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초지능이나 네. 뭐 AI 이런 것들도 이제 생기다 보니까 네. 좀 지식을 얻는거나 뭐 어떤 사람을 만나는거나 하는 것들이 과거보다 이제 훨씬 더 쉬워지는 상황이니까. 네. 이 본질을 깨닫고 이 안에서 소위 말해 이제 되는 길로 가면 되는 길로 가면 거기서 이제 유의미한 인생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맞아요. 근데 전 그럼에도 두세 명의 멘토나 전혀 다른 성향의 좋은 동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이 완전 극과 극이거든요. 네. 찰리 먼거는 엄청나게 시니컬한 안 돼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고 워렌 버핏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누구를 험담도 못하는 그 긍정적인 성선설 학파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와 좋아 기대감으로 가면은 찰리 먼거가 옆에서 끌어당겨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AI가 사실 그런 역할은 못합니다. 그냥 객관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MBTI와 정반대인 사람을 좋은 토론의 파트너로 함께 오래 가는 거는 너무 소중하다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나 혼자 아무리 고민해도 네.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물론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가 모든 분야를 다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같이 갈 사람들도 필요하고 물론 그러려면 그 사람도 나를 만나줄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맞아요. 네. 나도 공부를 뭔가 해야죠. 갖춰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아무런 노력 없이 네. 되는 건 없다. 맞습니다. 운 좋게 네. 벌어도 다 잃게 된다. 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영 의장님 모시고 최근 주식시장 얘기부터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어떤 그 빅테크들이 네. 가야 되는 어떤 방향 그리고 이제 미래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그 인사이트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 잘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투자나 인생에도 많은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도 의장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